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택지 최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4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63의 최여 차여와 94의 대길 무구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여 차여,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63은 모으려고 하다가 탄식함이니 이룰 바가 없다. 그대로 나아가면 허물이 없거니와 조금은 인색하게 될 것이다. 상활, 왕무구 상손냐. 가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위가 겸손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그 63은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자리죠. 그리고 63은 또 이렇게 외로운 자리에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잘 모아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62는 중정이죠. 그 다음에 95와 이렇게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95와 62간 이렇게 응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63은 홀로 외롭게 계속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모으려고 했으나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오는 이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한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로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아가면은 화가 없지만은 다소 후회함과 부끄러움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효 위치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63은 제자리는 아니죠. 부정, 부당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결집을 요구하니까 부정부당이니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63이 94와 모으려고 94에게 조금 다가가지만 94와 정응의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같은 유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63이 이렇게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94가 63을 응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하여서 63이 다시 62와 어울리려고 합니다. 근데 62는 스스로 중정이고 또 95와 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63의 부정한 제자리가 아닌 63에 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93은 62와도 어울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63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전련을 당하여 한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3의 주위에 있는 간과 밑에 있는 음이 어울려주지 않으니까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3효를 받은 사람은 63효를 받으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면서 불평하고 위의 지도자마저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마저 생기니까 결국에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아가면은 무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주가 나를 등용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여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결국에는 끝내 등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그 황태현 교수님 책 그 799페이지를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를 모여 탄식만 하고 있으니 이룰 바가 없다. 소인이 위로 가면은 음이 음자리에 있으니 허물이 없게 되지만 소인이 존귀한 자리를 내주기 싫어하는 인색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최여 그 다음에 차여의 의미가 무엇인지 탄식만 하게 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가면은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러함에도 조금의 인색함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실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택지 책계는 전체적으로 모임에 관한 게니까 이 모임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사람을 모으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의 개인데 63은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사를 살피겠습니다. 구사 대길
무구. 크게 길해야 허물이 없다. 상활 대길무구 위부당냐. 크게 길하여 허물이 없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기본적으로 혀 위치를 보면은 이 구사는 음이 강자리에 있으니까 강이 음자리에 있으니까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초육과 응의 관계는 있습니다. 또 구사는 대신의 자리죠. 자, 일반적인 설명은 크게 길하고 이로운 상황이면 재앙이나 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의 혀 위치에 착안하여서 설명하시기를 구사는 일반적으로 대인의 지위에, 그러니까 신하의 지위에 있는 자리이니까 구사는 대인이 받으면 초육의 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사는 모이는 운집의 때에 사람들 모이는 책계 시절에 위로는 군주 구호와 친하고 아래에 학계 여러 이 음효가 3개나 있죠. 있으니까 여러 음효와 친하니 백성들의 결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사는 기본적으로 강이 음자리에 있으니까 지위는 바르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대길하다가 아니라 반드시 길한 뒤에야 무탈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죠. 대길해야 하고 난 뒤에 이어야만 무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산의 설명을 보면은 대인이 자신의 합당한 지위를 회복하니 길하니 잘못을 고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대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 황태현 교수님은 먼저 대길해야만 2번 허물이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대길하다가 반드시 길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무구와 이 상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1과 2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건지는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63.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상활 왕무구 상손냐. 모여 탄식만 있으니 이룰 바가 없다. 소인이 위로 가면 음이 음자리에 있으니 허물이 없겠지만 소인에게는 존귀한 자리를 내어주기 싫어하는 인색함이 여전히 있다. 상활 왕무구라고 한 것은 소인이 위로 가면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은 소인이 위로 가면서 소인의 자리를 군자에게 양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여 차여의 물상을 보면은 이 택지체의 본계가 있으면은 이 이제 6.3이 효변하게 되면은 이제 택사남이 되죠. 택사남은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습니다. 천지빗계의 시절에는 3개의 강이 이렇게 있죠. 추일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렇게 강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의 물상이 있고, 이 상이 마치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천지빛께서 이렇게 오는 물상이 마치 풍지간에서 이렇게 오는 물상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은 천지빛께서는 3개의 강이 있고 출하여서 하면은 여전히 3개의 강을 유지하니까 큰 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풍지관계, 택지체의 모계인 풍지관계가 추이하여서 책계가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상황에서 차의 물상을 보면 탄식함이 가등하다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택지체가 본계가 있으면은 6.3이 되면은 이제 택사남이 되죠. 근데 택지체에 있던 감이 조금 작다가 추일하게 되면, 효변하게 되면 감이 더 커지죠. 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상계인 태의 탄식함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감이 더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심함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택지책계가 효변하게 되면은 택사남이 되고, 택사남이 되니까 감의 근심이 더 커지게 되니까 태의 탄식함이 있게 된다. 그래서 차여의 물상이 도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택지체계 본계가 있으면은 택지체계 6,3이 협연하게 되면 택사남이 되죠. 택사남은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습니다. 천지빗계가 3이 6으로 가고 6이 3으로 오게 되니까 각자 이렇게 바른 자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허물이 없는데 인색하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택지체가 6,3이 협연하게 되면 택사남이 되고 이 택사남은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추일하게 되면 각자 제자리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얻게 된 이 상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3이 6으로 가서 음이 음자리 있게 바른 지위를 합당하였으나 6 위에 있는 자는 소인의 음에 맞지 않는 굉장히 높에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인색함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소인이 허물의 고침이 인색함이 있다. 음이 음자리에 있긴 있는데 소인이 제일 위에 상위에 제일 끝에 있으니까 인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손야는 위로 가면서 양보했다 이야기하는데 손은 기본적으로 이때 양보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택지체가 6,3이 협연하게 되면 택사남이 되고 이 택사남은 천지빗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있는 이 음이 6으로 간 거죠. 이 6으로 간 것은 상대적으로 강에게 양보를 해서 6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음이 강에게 양보를 하면서 3이 6으로 가는 상황을 보면은 결국 위로 가면서 양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보한 것은 맞는데 이 양보한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양보했으니 이 상황이 인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손야의 물상을 도출해 낸다고 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여서 탄식만 하니 이룰 바가 없다. 모여서 탄식만 하니 이룰 바가 없다. 소인이 위로 가면서 음이 음자리에 있으니 허물이 없겠지만 소인에게는 존귀한 자리를 내어주기 싫어하는 인색함이 있다. 상활 왕무구라고 한 것은 소인이 위로 가면서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은 소인이 위로 가면 소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군자에게 양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사를 살피겠습니다. 대길무구, 상활 대길무구 위정당냐. 대인이 자신의 합당한 지위를 회복하여 길하니 잘못을 고쳐 허물이 없다. 상활 대길무구라고 한 것은 대인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지위가 원래의 대인에게 합당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길무구를 보겠습니다. 대길을 물상을 보면은 택지체가 이렇게 구사가 협연하게 되면은 수지빗계가 되죠. 수지빗계가 되는데 수지빗계는 이렇게 지례복에서 왔죠. 지례복 상태에서는 이렇게 진의 군자가 제일 밑에 비천한 자리에 있죠. 이 상태에서 추일하게 되면은 5위 군의 자리에 군주의 자리를 얻는 거죠. 즉 지례복기 시절에는 진의 군주가 그 자리에 걸맞지 않게 제일 밑에 있다가 추일하게 되니까 군주의 자리 5위의 자리에 얻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권의 민중을 통제시키고 기순시키니 그 모아서 하합시키는 것이 지극한 공덕이니까 크게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택지체의 물상을 보면은 택지체가 구사가 협연하게 되면은 수지빗계가 되죠. 이 수지빗계는 기본적으로 지계 목인 지례복에서 왔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택지체계 구사가 이렇게 협연을 하여서 강이 음으로 변하는 음이 되는 이 바른 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자를 다시 마지막으로 보면은 대인이 자신이 합당한 지위를 회복하였게 되니 길하니 잘못을 고쳐 허물이 없다. 상활 대길무구라고 한 것은 대인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지위가 원래 대인에게 합당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택지체계 6.3과 9.4에 대해서 오늘은 살폈습니다. 6.3에서는 최여 차이가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허물이 없게 되는데 왕무구함이게 되는데 약간의 인색함은 남아있다는 의미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4에서는
대길 무구가 논리적 선후관계가 대길한 뒤에만 허물이 없는 것인지 이 상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대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대길하게 되기까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